안녕하세요, 코인졸업입니다. 오늘은 호가창 보는 법에 대해서 써볼게요. 제가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오늘도 몸살이 심하게 와서 닌겔 맞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팔 입고 있어요. 개땀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다운됐는데 그래도 즐겁게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 사실 호가창 보는 법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매번 변수는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호가창이 이렇게 움직일 때 상승을 한다, 호가창이 이렇게 되면 보통 떨어지더라, 그 확률을 만들어서 최대한 익절을 할 확률을 높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호가창은 우선 코인을 고를 때 거래량이 높은 걸 먼저 봐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아야지 활발하게 또 상승할 확률도 높겠죠. 어거나 피르마 체인, 플로우, 에토스처럼 거래량이 10만 이상을 넘긴 경우에는 다음날 한 번 더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매수세가 붙었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대로 이렇게 2만에서 5만 사이에 있는 코인들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 관심도가 그리 크지 않은 코인들인 거예요. 이런 코인들이 10만에 넘어가면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거래량이 붙으려고 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이제 관심 없는 코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높은 핫한 코인들을 위주로 이게 급등을 한번 할지 안 할지 판단을 많이 해요. 어거를 한번 볼까요? 지금 거래량 2위네요. 일단 일봉으로 보면 2월 5일 날 급등세를 보여줬네요. 거래량도 터지고, 보통 이렇게 윗꼬리를 심하게 올리면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RSI나 볼린저 밴드 상에서도 상단에 터치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상황을 보면 떨어지는 것 같더니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어거가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는 사실 어거가 지금 좀 고점이긴 한데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우상향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보통 하락을 할 거면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전 차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고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하락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네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하락을 하려다가 다시 우상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번 맞을 수는 없어요. 이런 차트는 보통 하락한다고 볼 수 있는 게 5월 22일날 거래량이 터졌죠. 윗꼬리도 없이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23일날 더 치고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 거래량을 보면 20일날 상승한 것보다 23일날 상승한 게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는 23일이 훨씬 크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차트 폭은 작은데 거래량은 더 높은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좀 하락세를 이어가요. 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어거가 보니까 볼린저 밴드 차트를 잘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 드네요. 딱 하단 터치하고 상단 터치하고 하향하다가 다시 상단 터치하고 막 크게 벗어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차트 보는 게 아니고 호가창 보기로 했었죠. 보통 이제 호가창을 볼 때 보통 코인을 볼 때 이제 거래 대금이 높은 코인으로 거래 결정을 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좀 고점이긴 해도 아직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4시간 봉 한번 볼게요. 4시간 봉 RSI 고점 터치했고 볼린저 밴드 고점 터치하면서 지금 음봉 떴죠? 음봉이 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30분 봉을 보면 이 꼬리 닿으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하락을 안하고 잘 버티고 있네요. 지금 지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봉 보면 15분 봉에서도 보통 중앙선이 부서지면 그대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선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차트긴 해요. 그러면 5분봉으로 보면 5분봉은 지금 첫 번째 고점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놀고 있네요. 그러면 더 오를지 안 오를지 호가창 한번 볼게요. 호가창 보면 이렇게 파란 색깔 왼쪽은 매도 물량이고
이 빨간 색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매수 물량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 이 회색깔 부분이 매도 물량 총합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매수 물량 총합계. 그래서 지금 보면 매도 물량이 더 많죠. 매도 물량이 더 많다는 거는 사람들이 시장가로 매도를 하지 않고 시장가보다는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위에 매도 물량을 걸어두는 거예요. 더 올랐을 때 팔리라고 걸어두니까 매도 물량이 많은 거고, 반대로 매수 물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시장가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서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많이 걸어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은 경우가 상승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지금 어거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더 많죠. 그래서 좋긴 한데 이게 알트코인이라 그런지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 어느 정도 많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버리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은 경우에 진입을 해라. 적어 놓을게요. 총 매도 물량 더 많을 때 진입.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 요 체결 강도. 이 체결 강도가 보통 높아야지 상승률이 높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상승률이 높을 때 체결 강도가 엄청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사고 팔고가 많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로 많이 팔고 잘 팔리는 경우에도 체결 강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팔리는 체결 강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코인들이 체결 강도가 높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변수가 있다는 걸 체크해 주세요. 지금 어거가 한 11% 오늘 올랐는데 체결 강도 80%죠. 그리고 스팀 달러가 10% 정도 올랐는데 체결 강도 77%. 그리고 가스가 5% 올랐는데 74%. 이오스 같은 경우는 체결 강도가 지금 123%네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어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오늘도 조금 더 올랐네요. 거래대금이 크게 붙진 않았고, 사실 지금 이전과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터진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타점이 정고점 저항선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체결 강도도 이렇게 높고, 총 매수 매도 물량을 보면 지금 매수 물량이 훨씬 많죠. 매도 물량보다. 아까 전에 매도 물량이 더 많아야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보면 밑에 전혀 거래도 안 될 위치에 엄청난 매수 물량을 걸어놨죠. 이게 이 매수 물량 때문에 다른 금액대의 매도 물량이 작게 느껴지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면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높겠네 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래 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530원대 이 매수 물량이랑 1535원의 이 매수 물량만 없으면 74,000이나 69,000, 5만 이런 게 지금 그 차트상에서 엄청 큰 매수 매도 물량 중에 한 개거든요. 근데 1530에 걸려진 것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절반도 안 되는 느낌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면 지금 막 1000, 4000 이렇게 금액이 확확 줄거나 확확 많아지거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체결이 그렇게 되고 있진 않아요. 보면 매수 매도 물량에 걸린 수량이 팔려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걸어놨던 걸 계속 취소를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려고 팔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보면 실제로는 뭐 4, 100, 200, 100 많아봤자 1000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6만에서 막 9만이 되고 9만에서 또 7만이 되고 지금 보였죠? 지금 2만이 빠졌는데 체결량은 한 개도 없었어요. 체결량이 없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매도 물량이 많이 팔리고 있네? 빨리 사야겠다. 이렇게 하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체결되어서 물량이 빠진 건지 체결량 체크. 물론 나중에 매수세가 붙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장난치고 있을 때는 잘 오르진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험매수 험매도 물량을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플로우에서 이게 험매수 물량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1785원에는 매도 물량이 얼마 없어요. 지금 살짝 생겼는데 근데 1780원이나 1775원에는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럼 내가 1780원이나 1775원에 사기가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매수 물량이 많이 걸려 있고 바로 위에 매도 물량은 작으니까 오를 확률이 높지 떨어질 확률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험매수 물량인데 그냥 진짜 단순히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5만에서 방금 전에 3만으로 떨어졌죠. 근데 실제 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뺐다 넣었다 반복하면서 물량이 줄어드는 척 다시 많아지는 척 뻥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또 만 정도가 사라졌는데 실제 거래량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5만에서 3만은 그냥 빼버리고 남은 2만만 체결되게 해서 개미들이 사게 만든 거죠. 이게 시장가의 바로 밑에 매수 물량이 많이 걸려 있다고 안 떨어지겠지라고 안심하고 바로 윗선에서 사면 안 돼요. 이게 세력들이 이제 개미들 보고 위에 금액에 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험매도 물량 조심. 그래서 반대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매수 물량이 작은 경우에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많아서 오르기 힘들겠네 라고 판단하고 기존에 이제 개미들이 던지겠죠. 만약에 1780원에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었다면 사람들이 파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판단하고 75원, 70원 이 밑에 선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개미들이 많이 팔겠죠. 그러면 이제 세력들은 요 밑에 물량을 다시 먹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거 없나? 이거는 리플인데 리플은 하도 그냥 움직임이 별로 없는 코인이라서 그냥 예시를 들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리플 보면 지금 513원에 매도 물량이 엄청 걸려있죠. 그리고 그 위로도 매도 물량이 엄청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12원, 11월 밑에 라인에서는 매수 물량이 상대적으로 작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겠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익절을 했거나 짝 손절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면 512원이 511원 되는 것보다는 512원에 빨리 파는 게 낫겠다. 지금 보면 체결량에서도 512원에 파는 사람이 많네라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513원에 있는 이 큰 매도 물량이 험매도 물량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512원, 511원 이렇게 밑에 금액대에서 팔면 오히려 세력들이 이걸 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팔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아래 지점에서 매수하고 나면 이 위에 있는 험매도 물량들을 빼버리고 상승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위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중요한 금액대 있잖아요. 만원을 뚫는다든지 새로 갱신하는 최고점 라인에서 엄청난 저항선을 보여줘요. 즉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깔아버려서 사람들이 저건 못 뚫겠다 하고 그 밑에 다 파는 거죠. 그때 이제 세력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아먹고 그 위에 있는 험매도 물량을 빼버리고 펌핑을 시켜버리는 거죠. 옛날에 위믹스 한창 잘 나갈 때 많이 보였던 험매수 물량입니다. 지금 스팀 달러 보면 이게 차트를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차트 보면 상승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호가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가창 보면 지금 4,370원에 엄청나게 매수 물량이 걸려있죠. 그럼 사람들이 이 금액대에서 사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원 차이는 상관없겠지 하고 4,375원에 많이 사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 말한 사이에 방금 전에 봤죠? 지금 말하는 사이에 아까 전에 매수 물량 엄청나게 걸려있던 거 빼버렸어요. 이게 거래가 된 게 아니고 빼버리고 시장가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서 오를 것 같아서 산 사람들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악한 게 여기서 보면 이제 매수 물량도 작고 매도 물량도 작으니까 좀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45원대 매수 물량이 크게 걸려 있으니까 이제 4,345원까지 와도 크게 손실은 아니겠네 하고 사람들이 좀 참고 기다리게 만드는데 이것도 험매수 물량일 수가 있어요. 1,345원 되면 그냥 물량 빼버리는 거죠. 두두둑 떨어지는 거지. 와, 아까 얘기하는 순간에 험매수 물량 빼는 거 봤죠? 이 험매수 물량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오르나? 이게 만약에 스팀 달러죠. 스팀 달러가 지금 급등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 매도 물량도 양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4,345원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4,350원 됐을 때 매수 물량이 커져줘야 돼요. 그리고 1,355원 됐으면 요거 매수 물량도 이렇게 찔끔 있는 게 아니고 좀 많아야 돼요. 계속 매수 물량이 받쳐주면서 매도 물량 잡아먹어 가야 되는데, 매도 물량은 잡아먹긴 하지만 매수 물량이 바로 밑에 안 받쳐주고 이렇게 한두 칸이 떠 있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매수 물량을 안 받쳐주면서 상승하는 코인은 급등하려고 하는 조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르는 코인은 바로바로 매수벽을 시장가 아래에 쌓아준다. 다섯 번째는 봇이 돌아가는 코인은 피해라. 지금 봇이 돌아가는 코인은 좀 찾아볼게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좀 조용해서 찾기가 힘든데, 지금 아르고 보이죠? 아르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보면 금액이 다 비슷해요. 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봇이 이런 거는 잘 오르지도 않고 개미 고식이 엄청 심해요. 이게 봇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살짝씩 우상향을 보여주거든요. 어라? 봇이 계속 올려주네? 그러면 좀 먹고 나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겠죠. 요때 사면 다시 떨어져요. 그럼 또 밑에서 봇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체 치고 나갈 수 없는 무한 굴레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펀디엑스였나? 펀디엑스도 요새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는데 참 큰 펌핑을 안 주고 있죠. 사람들이 세력들이 크게 한탕하고 나와서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는 코인이라고는 하는데 나름 뭐 우상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 떨어질 때도 하도 떨어진 코인이다 보니까 크게 안 떨어지고 상승세도 엄청나게 크게 주진 않는데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근데 이 펀디엑스가 봇이 진짜 많이 움직여요. 지금 오늘은 그래도 거래대금이 좀 붙어가지고 봇이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이제 거래대금이 몇천 정도 수준일 때는 맨날 반짝반짝 별도 아니고 봇이 와리가리 엄청 차요. 근데 제가 펀디엑스가 한 번쯤 펌핑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유심히 한동안 봤었는데 두 가지 봇이 돌더라고요. 뭐 세력이 다른 건지 봇 돌리는 사람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봇은 수량이 뭐 7개, 10개 뭐 이렇게 소량으로 봇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보면 몇백 개, 1000개씩 봇이 왔다 갔다 계속 거리는, 그러니까 몇십만 원을 한 번에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봇이 있고 몇천 원을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싶었는데 이게 몇천 원으로 봇을 돌리는 경우에는 하향세를 타는 경우가 많았고, 몇십만 원으로 사고 팔고 하는 봇은 그 다음에 상승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게 사실 봇을 돌리는 게 계속 금액이 변동되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개미들 꼬시는 거거든요. 이거 오를 것 같지? 너 빨리 사. 이렇게 약간 개미 꼬시기에서 나락 보내려고 하는 건데, 아니면 이제 사람들 관심도 높여가지고 같이 사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래서 그때 몇십만 원치를 계속 사고 팔고 하는 봇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사봤었는데 또 매번 맞진 않아요. 마지막에 샀을 때는 또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요새 장이 하도 좋아서 기다리면 다시 뭐 본전이라든지 익절하고 나올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물린 사이에 다른 코인들이 급등을 해버리면 기회비용을 놓치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봇이 돌아오고 있는 코인은 피하는 게 좋겠죠. 사실 이게 호가창은 업비트가 보기 참 좋아서 선물 거래할 때도 업비트 호가창을 같이 좀 보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선물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들은 호가창이 진짜 급변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눈으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들이 원화 단위로 돼 있어서 변동성을 파악하기가, 호가창 파악하기가 쉽죠. 요즘은 뭐 해외 거래소랑 한국 거래소랑 시간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업비트에 있는 호가창을 참고해서 이제 선물 거래에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보통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바이비트 사이트만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한 번씩 이제 알트들 숏이 너무 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게 오늘은 주말이라서 엄청나게 급등한 게 없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보통 알트들 숏 칠 때 뭘 보냐면 업비트에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계속 오르죠. 언제까지 오르노? 숏을 하면 죽여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사실 알트들은 뭐 급등하면 10% 20%도 오르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잘 안 건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큰데, 이 다음 지점을 보면 여기서 다음 차트로 넘어갔을 때 윗꼬리를 그렸죠. 윗꼬리를 그렸고 그전 코인보다 변동성이 안 큰데 거래량이 거의 2배 이상 커요. 윗꼬리 그리고 거래량이 2배 이상 큰데 실제로 2배 이상 오르지도 않고 조금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보통은 더 이상 안 오르고 다시 이제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숏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트들 숏 칠 때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데 윗꼬리 올리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숏 쳐서 먹는 경우 많아요. 실제로는 크게 안 떨어져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안심이 됐겠죠. 조금 욕심내서 버텨도 크게 더 먹지는 못했겠네요. 마음 편하게 떨어지는 거 먹다가 중앙선에 지지할 때 못 떨구고 버티는 거 보고 조금 익절하고 나와도 맛있겠죠. 이거 거래량으로 알트들 이제 선물거래 숏 치는 방법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잘 안 보이네요. 어차피 오늘은 간단하게 호가창 보는 법만 알려드리려고 했었으니까 아예 다음 영상에서 차트 보고 알트들 숏타점 잡는 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참 안 좋을 건데, 그래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조금이나마 거래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